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선의가 겪은 믿기 힘든 4번의 여행.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였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불멸의 고전 걸리버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난파 그리고 이상한 아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르뮤엘 걸리버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팔도 다리도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1699년 5월 4일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그가 타고 있던 엔틸로프호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체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 걸리버는 필사적으로 헤엄쳤고 어느 육지에 닿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수백 개의 가느다란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말이죠. 뭔가 움직인다. 배 위에서 뭔가 기어오르는 느낌. 걸리버는 간신히 눈동자를 굴려 자신의 가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사람이 그의 가슴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비율의 인간. 단지 키가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 그 작은 존재는 은색 갑옷을 입고 손가락 마디만 한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이키나 대굴. 멈춰라. 고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소인들이 걸리버의 몸 위로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활시위를 당기고 어떤 이들은 창을 겨누고 있었죠. 걸리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적이 아니오. 도움이 필요한 조난자일 뿐. 퀸버스 플레스트린. 거인이 말을 한다. 소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화살이 걸리버를 향했죠. 그중 몇 개는 그의 손등에 박혔습니다. 바늘에 찔린 정도의 고통이었지만 수백 개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얘기가 달랐습니다. 알았어. 움직이지 않겠소. 걸리버는 온순하게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소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레를 가져와 물과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알만 한 빵 덩어리를 수백 개 가져왔고 손가락만 한 통에 담긴 포도주를 끊임없이 날랐습니다. 걸리버는 그들이 준 빵 500개와 포도주 통 40개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저녁 수천 명의 소인이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거대한 수레를 만들고 1500마리의 말 각각 10cm 키의 동원해 걸리버를 수도로 운반할 준비를 했죠. 릴 리퍼트. 그것이 이 소인국의 이름이었습니다. 2장 소인국의 정치. 황제 폐하께서 입장하신다. 걸리버가 수도 밀덴도의 폐사원에 묶여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릴 리퍼트의 황제가 직접 그를 방문한 것이죠. 황제는 다른 소인들보다 약간 컸습니다. 20cm 정도? 화려한 금관을 쓰고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처럼 뾰족했고 표정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황제는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거인이여, 그대는 우리의 관대함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대를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국고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걸리버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목뿐이었지만요. 폐하, 만약 자유를 주신다면 기꺼이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걸리버는 릴리퍼트의 기묘한 정치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는 줄타기로 선발되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가느다란 줄 위를 걷는데 가장 높이 뛰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재무장관 플립랩은 다른 신하들보다 1cm를 더 높이 뛸 수 있었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걸리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아닌 고개로 나라를 다스리다니.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정당 구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두 정당이 있었습니다. 트라멕산당과 슬라멕산당. 차이점은 신발 뒤꿈치의 높이였습니다. 트라멕산당은 높은 굽을, 슬라멕산당은 낮은 굽을 신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십 년간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황제는 낮은 군만을 공직자로 임명했기에 높은 구파는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걸리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계란 전쟁. 계란의 어느 쪽을 깨야 하는가? 릴 리퍼트는 이웃나라 블레푸스쿠와 36개월째 전쟁 중이었습니다. 원인은 달걀을 깰 때 뾰족한 쪽을 깨야 하느냐, 둥근 쪽을 깨야 하느냐는 종교적 논쟁이었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계란 때문에. 걸리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 세계를 떠올렸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벌이는 종교 전쟁, 휘그당과 토리당의 무의미한 다툼. 크기만 작을 뿐 인간과 똑같구나. 3장 전쟁 영웅이 되다. 만인의 적 걸리버여. 황제 폐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6주가 지나자 걸리버는 릴리퍼트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조건부 자유도 얻었죠. 물론 발목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만요. 그런데 전쟁이 심각해졌습니다. 블레푸스쿠의 함대 쉰척이 릴리퍼트를 향해 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황제는 걸리버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힘을 증명할 때가 왔다. 걸리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가장 굵은 밧줄 50개를 주문했습니다. 소인들에겐 굵은 밧줄이지만 걸리버에겐 실 정도였죠. 그리고 쇠갈고리 50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새벽 걸리버는 블레푸스쿠 항구로 걸어갔습니다. 물 깊이는 그의 허리까지 왔습니다. 거인이다. 거인이 쳐들어왔다. 블레푸스쿠 병사들이 수천 개의 화살을 쐈습니다. 걸리버는 미리 준비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눈만 보호하면 됐죠. 화살은 그의 가죽 조끼를 뚫지 못했습니다. 걸리버는 침착하게 쉰척의 군함 앞부분에 갈고리를 하나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한데 모아 으라차 잡아당겼습니다. 이럴 수가. 함대가 움직인다. 블레푸스쿠 제독은 경악했습니다. 쉰척의 전함이 한꺼번에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1시간 후 걸리버는 블레푸스쿠의 전 함대를 릴리퍼트 항구로 가져왔습니다. 만세! 만인의 적 만세! 릴리퍼트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황제는 걸리버에게 최고 자귀인 나르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걸리버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 궁정의 음모. 그자는 너무 강력하다. 위험하다. 재무장관 플립nep과 해군 제독 볼골렘이 은밀히 만났습니다. 걸리버의 인기가 치솟자 그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플립nep은 자신의 아내가 걸리버의 거처를 자주 방문한다는 소문에 격분했죠. 사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폐하 걸리버는 블레푸스쿠의 간첩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 황제가 블레푸스쿠를 완전히 정복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걸리버가 거부했다는 것. 저는 자유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걸리버의 이 말은 반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 궁전 화재 사건. 어느 날 밤 황후의 침전에 불이 났습니다. 소인들의 소방 장비로는 어림도 없었죠. 걸리버는 급히 달려갔지만 물통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그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녁에 마신 포도주가 다행히 아직 방광에 남아 있었죠. 걸리버는 소변으로 불을 껐습니다. 궁전은 구했지만 황후는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감히 신성한 궁전에 오물을 끼얹다니. 세 번째 혐의 블레푸스쿠 사절단과의 은밀한 접촉. 걸리버는 순수하게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국과의 내통으로 몰렸죠. 평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걸리버를 처형하라. 하지만 황제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처형 대신 두 눈을 멀게 하라. 그래도 힘은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을 귀띔해 준 것은 뜻밖에도 궁정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걸리버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3일 후 아침 그들이 올 것입니다. 20명의 외과 의사가 독바른 화살로 당신의 눈을. 걸리버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 5장 탈출 그리고 거인의 나라. 그날 밤 걸리버는 블레푸스쿠 해협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깊이는 가슴까지 왔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블레푸스쿠에 도착한 그는 황제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블레푸스쿠 황제는 릴 리퍼트와의 관계 때문에 난처했지만 걸리버에게 은밀히 도움을 줬습니다. 저기 해안에 이상한 물건이 떠 있습니다. 보트였습니다. 실제 크기의 인간 3개의 보트. 걸리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들의 도움으로 보트를 수리하고 식량을 채우고 마침내 바다로 나섰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들아. 그대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소. 1703년 4월 13일 걸리버는 영국 상선에 구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장 브롭딩넥 거인들의 땅. 여보, 나 다시 항해를 떠나겠소. 2개월의 휴식 후 걸리버는 또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삶에 대한 염증이었을까요? 1702년 6월 20일 그는 어드벤처호에 승선했습니다. 목적지는 인도. 하지만 폭풍이 그를 다시 미지의 세계로 몰아넣었습니다. 저기 육지다. 상륙하자. 걸리버는 몇 명의 선원과 함께 물을 구하러 해안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저 풀은 왜 저렇게 큰 거지? 주변의 풀이 6m는 되어 보였습니다. 볼이 이삭은 4m. 걸리버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처럼. 걸리버가 뒤를 돌아보자 20m 높이의 거인이 큰 낫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으악! 선원들은 보트로 달려가 그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걸리버는 곡식 밭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인 농부가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낫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걸리버는 조금만 잘못해도 잘려나갈 판이었죠. 이러다 죽겠어.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대한 큰 소리로. 거인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걸리버를 발견했죠. 오, 이게 뭐지? 거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걸리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걸리버는 거인의 손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20m. 떨어지면 즉사였습니다. 제발, 해치지 마시오. 걸리버는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거인은 신기한 듯 걸리버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내를 불러야겠군. 이거 참 희한한 생물이야. 거인 농부는 걸리버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7장 전시품이 된 사나이. 농부의 집은 일반 가옥만 했습니다. 거인의 기준으로는 초라한 농가였죠. 아빠, 이게 뭐예요? 9살짜리 소녀 글럼 달클리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키는 12m 정도. 걸리버는 그녀에게 인형처럼 보였을 겁니다. 조심해서 다뤄라.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소녀는 걸리버를 위해 인형의 요람을 내주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불을 만들어주고 한 방울의 우유와 빵 부스러기를 주었죠. 걸리버는 소녀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소녀는 그에게 브롭딩네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다음 날 걸리버는 마을 주점에 전시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은화 1립. 자, 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인간. 말도 하고 재주도 부립니다. 걸리버는 하루에 10번씩 재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걷고 뛰고 칼을 휘두르 고바느질 정도의 음료수를 마시는 신용을 하고 거인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저것 좀 봐. 꼬맹이가 걷네.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농부는 걸리버를 데리고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죠. 수도 로브랄그라드까지. 하지만 이 여정은 걸리버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공연, 거인들의 거친 호기심, 불결한 환경. 걸리버는 몸무게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뀝니다. 왕비께서 이 소문을 들으셨던 겁니다. 8장 궁정의 작은 총애. 이 인간을 궁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농부에게 금화 1000잎을 주어라. 걸리버는 브롭딩넥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글럼 달클리치도 그의 전담 시녀로 함께 왔죠.
왕비는 걸리버를 위해 특별한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형의 집 같았지만 걸리버에게는 완벽한 거처였습니다.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의 난쟁이가 질투심에 걸리버를 크림 그릇에 처박았습니다. 걸리버는 익사할 뻔했죠. 또 어느 날은 원숭이가 걸리버를 잡아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숭이는 걸리버를 자기 새끼로 착각하고 먹이를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구해줘. 숨이 막혀. 궁중 경비병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신히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왕의 서재에서였습니다. 걸리버는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책은 한 권의 두께가 6m. 펼치면 농구장만 했죠. 하루는 걸리버가 열린 책장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완견이 뛰어들었습니다. 거인에게는 작은 강아지지만 걸리버에게는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으아! 개는 걸리버를 물고 놀려고 했습니다. 글럼달 클리치가 비명을 지르며 개를 쫓아냈지만 걸리버의 옷은 찢어졌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왕은 걸리버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대의 나라 영국에 대해 말해보시오. 걸리버는 자랑스럽게 영국의 의회제도, 법률체계, 해굴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대들은 수백 년간 서로를 죽이고 땅을 빼앗고 종교로 싸우고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것을 문명이라 부르는구먼. 걸리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왕이 계속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대네 인간들은 자연이 만든 가장 해로운 해충 같구려. 탐욕, 위선, 잔혹함으로 가득 찬. 걸리버는 반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세계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잔인했으니까요. 9장 독수리의 습격.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걸리버는 브롭딩넥 생활에 적응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여름날 왕실 가족이 남부 해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글럼달 클리치도 걸리버의 휴대용 상자를 들고 함께했죠. 이 상자는 걸리버의 이동식 집이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2m, 높이 2m. 창문도 있고 침대도 있었습니다. 난 좀 피곤하니 여기서 쉴게. 창문을 열어놓고 가렴. 글럼달 클리치는 상자를 해변의 바위 위에 두고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걸리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아! 엄청난 소리와 함께 상자가 들썩였습니다. 뭔가 상자 위에 고리를 붙잡고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거인의 나라에서는 평범한 크기지만 일반 세계라면 소형 비행기만 한 독수리. 그것이 상자를 먹이로 착각하고 낚아챈 겁니다. 안 돼! 상자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걸리버는 상자 안에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구름이 보였습니다. 독수리는 상자를 산꼭대기로 가져가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크악, 크악. 다른 독수리 2마리가 먹이를 빼앗으려 공격했습니다. 3마리의 독수리가 공중에서 격돌했고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으아! 걸리버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퐁당! 상자가 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상자는 밀폐가 잘 되어 물에 뜰 수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살아남았지만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었죠. 10장 하늘을 나는 섬. 반나절을 표류한 끝에 걸리버는 영국 상선에 구조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인의 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걸리버가 증거로 보여준 거인의 왕비 엄지손가락만 한 반지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1706년 걸리버는 다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만 있겠소. 하지만 그는 10일도 못 버텼습니다. 1706년 8월 5일 그는 호프웨로의 선장으로 3번째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적을 만났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고 목숨만 살려달라. 걸리버는 간청했지만 해적들은 그를 작은 배에 태워 바다에 버렸습니다. 며칠치 식량과 물만 주고서요. 사흘째 되던 날 걸리버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환각을 보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섬이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름이 약 7km. 그 아래 바닥은 완벽하게 평평한 금속판으로 되어 있었죠. 저기요. 저 좀 살려주시오. 걸리버가 팔을 흔들자 섬에서 사슬이 내려왔습니다. 걸리버는 그것을 붙잡았고 천천히 끌어올려졌습니다. 라퓨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이상한 사람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별, 달, 악기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눈은 한쪽은 안쪽으로, 한쪽은 위로 향해 있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음악의 화성학은, 천체의 궤도는, 이들은 철저한 이론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사고에 빠져 있어서 옆에 시종을 두고 말할 때 입을, 들을 때 귀를 풍선으로 쳐줘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네. 라퓨타의 식사는 기하학적이었습니다. 양고기는 삼각형으로, 빵은 원통형으로, 푸딩은 피타고라스 정리 모양으로 잘라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어. 11장 과학의 광기. 라퓨타 섬은 거대한 자석으로 움직였습니다. 섬 중앙에는 거대한 자석이 있어서 이것을 조작하면 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이 기술로 아래 육지의 발리바비를 지배했죠. 만약 아래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면? 걸리버가 묻자 관료가 대답했습니다. 섬을 그 도시 위에 정박시켜 햇빛을 차단하지. 계속 반항하면 섬을 도시 위에 떨어뜨려 짓밟는다네. 걸리버는 섬 아래의 발리바비 수도 라가도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술과 과학 아카데미를 방문했는데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한 학자는 8년째 오이에서 햇빛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이 안에 담긴 태양 에너지를 병에 보관하면 여름을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다네. 다른 학자는 사람의 배설물을 다시 음식으로 환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영양분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니 다시 먹으면 되지 않겠나. 또 다른 학자는 집을 지붕부터 짓는 방법을 실험 중이었습니다. 벌과 거미를 보게.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짓지 않나?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문학기계였습니다. 거대한 기계에 모든 단어가 적힌 나무 조각들이 달려 있었고 손잡이를 돌리면 무작위로 조합되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책을 쓸 수 있다네. 인간의 사고 없이. 걸리버는 깨달았습니다. 실용성 없는 지식,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학자들은 황당한 실험만.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광기다. 12장 불멸의 저주. 걸리버는 라가도에서 글럽더브립이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이 섬의 총독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네. 죽은 자를 24시간 동안 소환할 수 있지. 걸리버는 믿을 수 없었지만 직접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소환하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고대 갑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죽었는가? 통역을 통해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독살당했습니다. 내 가장 신뢰하던 부하에게. 역사책은 그가 열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지만 진실은 달랐던 겁니다. 걸리버는 줄리어스 카이사르도 만났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가 자신을 죽인 이유가 질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역사의 영웅들을 만나면서 걸리버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역사책은 거짓으로 가득했고 위대하다는 인물들도 결국 탐욕과 배신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걸리버는 러그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스트럴드브러그가 산다네. 불멸의 인간들이지. 걸리버는 흥분했습니다. 불멸이라고? 얼마나 행복하겠소. 영원히 지식을 쌓고 역사를 목격하고. 안내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게나. 걸리버가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스트럴드브러그들은 노화는 계속되었습니다. 80세에 이르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재산은 몰수당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죠. 200살의 노인은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눈은 멀고 귀는 들리지 않고 치아는 다 빠졌고 기억력도 없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여달라. 그들은 끊임없이 중얼거렸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깨달았습니다. 불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한 거였어. 13장 말들의 나라. 1710년 걸리버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떠났습니다. 선장으로서의 항해였지만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걸리버를 낯선 섬에 버렸죠. 젠장. 또 조난이라니. 걸리버가 해안을 걷는데 이상한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털로 뒤덮이고 등이 굽었으며 발톱이 길고 추악한 얼굴에 인간형 생물. 끽, 끽. 그것들이 걸리버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침을 흘리며 공격하려 했죠. 저리 가. 걸리버가 칼을 휘두르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네이 하하 맑고 우렁찬 울음소리 말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갈색 말. 하지만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걸리버와 그 추악한 생명체들을 번갈아 보더니 앞발로 추악한 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후. 그리고 걸리버를 가리키며 후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성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따라갔습니다. 말은 그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말들이 집을 짓고 도구를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후님은 이 나라의 이성적 존재들이었습니다. 말의 형상을 한 완벽한 이성의 존재들. 반면 야후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14장 인간이라는 야수. 며칠 후 걸리버는 후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후님은 걸리버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대는 야후와 닮았지만 약간의 이성이 있는 것 같구나. 신기한 일이로다. 걸리버는 옷을 벗어 자신이 야후와 똑같은 몸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님은 놀랐지만 걸리버의 말하는 능력에 더 놀랐죠. 야후가 이성을 얻다니. 자연의 기적인가? 걸리버는 인간 세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창조하고 그렇다면 왜 전쟁을 하는가? 그건 영토나 자원이나 종교 때문에. 이성적 존재가 왜 서로를 죽이는가? 그대네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했나? 검은 것을 흰 것이라 우기고 돈을 받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민다고. 그건 법의 체계가. 이성적 존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은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이성이라면 있는 것만 말해야 하지 않는가? 걸리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님들의 사회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어에 그런 단어도 없었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다라고 길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으니까요. 그들은 탐욕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졌으니까요. 그들은 공포도 질병도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야후들은, 걸리버는 야후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후들은 반짝이는 돌보석을 찾으면 서로 죽도록 싸웠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야후들은 먹이가 충분해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야후들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건 인간 그 자체잖아. 걸리버는 깨달았습니다. 야후는 인간의 본성, 이성을 잃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15장 추방. 3년이 흘렀습니다. 걸리버는 후님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성, 순수함, 진실함. 나도 후님처럼 살고 싶소. 여기 영원히 머물고 싶소. 하지만 후님 의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후는 야후다. 이성의 불씨가 있다 해도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추방하라. 주인 후님은 슬퍼했지만 이성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친구여. 그대는 예외적인 야후였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1715년 걸리버는 작은 배를 만들어 떠났습니다. 포르투갈 상선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선원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후다. 야후들이다. 선장이 다가오자 걸리버는 코를 막았습니다. 저리 가시오. 당신들 야후 냄새가 견딜 수가 없소.
그는 완전히 미쳐 보였습니다. 에필로그 돌아온 자. 1715년 12월 걸리버는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5년 만이에요. 하지만 걸리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당신들, 야후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구간에서 살았습니다. 말들 옆에서요. 하루의 대부분을 마구간에서 말과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냄새가 존재 자체가 역겨웠으니까요. 나는 야후들 사이에 살 수 없어. 걸리버는 이 회고록을 쓰며 말합니다. 인간이여, 그대들의 교만을 버리시오. 그대들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의 능력을 가진 야후일 뿐. 나는 소인국에서 권력의 허망함을 보았고, 거인국에서 인간 문명의 추악함을 보았고, 라퓨타에서 지식의 오만을 보았고, 후님국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았소. 그대들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지만 진정한 이성을 가진 후님들 앞에서는 그저 옷 입은 야수에 불과하오. 마무리. 이것이 걸리버의 4번의 여행입니다. 스위프트는 이 이야기를 통해 18세기 영국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소인국의 정당 싸움은 휘그당과 토리당을, 계란 전쟁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분쟁을, 라퓨타는 왕립학회의 비현실적 연구를, 야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했죠. 하지만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신발 9배 높이로 싸우고 계란의 어느 쪽을 깰지로 전쟁하고 실용성 없는 연구에 몰두하며 야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요?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성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이성의 탈을 쓴 야후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걸리버 여행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